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료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뇨성 혼수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료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음료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음료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당뇨병 발병률은 35%, 뇌졸중 위험은 무려 5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료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음료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음료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음료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달콤한 음료도 이제는 과당과 포도당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음료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카페인이나 나트륨이 많이 든 음료를 마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음료는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혹시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콜라 한 잔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이 탄산음료가 65세 이후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이 무려 35g에서 40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9개에서 10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이 25g인데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이를 훌쩍 넘어서는 거예요. 65세 이후 약해진 췌장으로는 이런 급격한 당분 유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박영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식사 후에 콜라 한 캔씩 드셨는데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8에서 9.2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상 수치가 5.7 미만인데 9.2라는 것은 이미 당뇨 합병증이 시작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분은 콜라를 끊고 나서야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입니다. 이 인산이 우리 몸의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을 만들어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려요. 결국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미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65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2배로 늘어납니다. 실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는 노인분들의 골절 위험이 40%나 높았다고 해요. 또한 탄산음료의 높은 나트륨 함량도 문제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나트륨이 약 35mg 들어있는데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죠. 나트륨은 혈관 내 수분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더욱 위험합니다.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2배에서 3배에 달하거든요. 한 캔에 160mg에서 3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65세 이후 약해진 심장으로는 이런 고농도 카페인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이 에너지 음료를 마신 후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무엇보다 탄산음료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당분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계속 찾게 만들어요. 한번 습관이 되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당분 중독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위험한 음료는 카페인이 과다하게 들어간 커피와 믹스커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한 잔부터 드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65세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4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가던 카페인이 이제는 8시간에서 10시간씩 머물러 있어요. 이는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이 나이가 들면서 30% 이상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미쳐서 불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65세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2배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 중에 뇌에서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특히 믹스커피가 더 문제입니다. 설탕과 프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6g에서 8g 그리고 포화지방이 가득한 프림이 2g에서 3g 들어 있어요. 매일 2~3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을 훌쩍 넘어서는 양입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김철수 어르신은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씩 드셨어요. 그러면 하루에 설탕만 40g, 포화지방은 15g을 섭취하는 거였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지방간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혈압도 140에서 90이었던 것이 160에서 1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300을 넘어서 있었어요. 믹스커피를 끊고 나서야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소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65세 이후에는 칼슘 흡수율 자체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실제로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노인분들의 골절 위험이 30%나 높다는 핀란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철분 흡수도 방해해요.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철분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빈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무엇보다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5에서 10 정도 올라가요. 이미 고혈압이 있는 65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혈압 상승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위험한 음료는 가당 과일 주스와 시판 스무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비타민C도 많고 천연 과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한 팩에는 설탕이 20g에서 30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사과 3개에서 4개에 들어있는 당분을 액체로 한 번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모두 제거된다는 거예요.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사과를 통째로 먹을 때와 사과 주스로 마실 때를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같은 양의 당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때 혈당 상승폭이 2.5배나 더 높았습니다. 65세 이후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매우 위험해요. 제가 진료한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컵씩을 6개월간 드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95에서 140으로 올라가 있었고 당화혈색소도 5.8에서 7.2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인 6.5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오렌지 주스를 끊고 실제 오렌지를 드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당입니다.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당분의 대부분은 과당인데 이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과당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원인이 되죠. 미국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과일 주스 한 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의 지방간 발생률이 35%나 높았다고 해요. 시판 스무디는 더욱 위험합니다. 건강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한 병에 들어있는 당분이 40g에서 50g에 달합니다. 이는 콜라보다도 더 많은 양이에요. 여기에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까지 들어있어서 65세 이후 약해진 간과 신장에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또한 과일 주스의 산성도 문제가 됩니다. pH가 3.5에서 4 정도로 매우 산성이에요. 이런 산성 음료를 자주 마시면 치아 에나멜이 부식되고 잇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산성 음료까지 더해지면 구강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과일 주스는 포만감을 주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의 칼로리는 뇌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 주스를 마신 후에도 여전히 다른 음식을 먹게 되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65세 이후 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위험한 음료는 가당 두유와 맛있는 우유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칼슘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우유나 두유를 드시죠. 분명히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지만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두유 한 팩에는 설탕이 15g에서 20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4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원래 두유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인데 여기에 설탕을 잔뜩 넣어 놓으니까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음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당 두유를 건강음료라고 생각해서 매일 2팩씩 3팩씩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69세 최미영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달콤한 두유를 한 팩씩 드셨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체중이 5kg이나 늘어났고 중성지방 수치가 150에서 280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맛있는 우유류는 더욱 문제입니다.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제품들은 우유에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두고 설탕과 인공향료를 잔뜩 넣어 놓은 거예요. 한 팩에 당분이 25g에서 30g까지 들어 있어요.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을 한 번에 다 채우는 양입니다. 또한 이런 가공 우유 제품들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전지분유를 사용한 제품들은 100ml당 포화지방이 2g에서 3g씩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포화지방까지 많이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져요. 제가 진료한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초콜릿 우유 2팩씩을 드셨는데 1년 후 혈액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60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00에서 180으로 급상승해 있었습니다. 심장 관상동맥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30% 이상 좁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이런 달콤한 음료들은 중독성이 강해요. 단맛에 길들여지면 점점 더 단 것을 찾게 되고 자연스러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미각이 둔해지는데 여기에 인공적인 강한 단맛까지 더해지면 식욕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지게 되죠. 또한 이런 가공 음료들에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어요. 인공 감미료, 유화제, 안정제, 방부제 등등.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첨가물들을 잘 처리했지만 65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가당 두유나 맛있는 우유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무가당 제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맛에 적응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음료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음료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공복에 단맛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대신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밤새 금식 상태였던 우리 몸에 갑자기 고농도의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비어 있기 때문에 당분 흡수 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빨라져요. 평소 같으면 혈당이 130 정도까지 오르던 것이 공복에 마시면 2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65세 이후 약해진 혈관에도 큰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당이 무려 35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갈증 해소를 위해 탄산음료나 단맛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65세 이후에는 목이 마른다는 감각이 둔해져요. 젊을 때는 몸에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4%에서 5%까지 부족해져야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까운데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과 혈압이 더욱 급격히 상승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식사 직후에 단맛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식사로 인해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특히 한식은 밥이라는 탄수화물이 주식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이미 높은 편인데 여기에 디저트나 음료까지 더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 식후에 습관적으로 커피 믹스나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적으로 1 이상 높았어요. 이는 당뇨 합병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물 대신 음료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카페인이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운동 후에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는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지만 65세 이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 음료에는 당분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위험한 음료들과 잘못된 마시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뭘 마셔야 하냐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65세 이후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마셔야 할 좋은 음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음료는 바로 무가당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 중 하나인데 정말 훌륭한 음료예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 식품의 약청에서도 베타글루칸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보리차 4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보리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보리차의 항염 효과가 도움이 되죠. 제가 진료한 73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염증 수치인 CRP가 3.2에서 1.8로 떨어졌어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밤에 마셔도 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음료는 허브티입니다. 특히 캐모마일차, 페퍼민트차, 루이보스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캐모마일차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독일에서는 캐모마일을 의약품으로 분류할 정도로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캐모마일 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30%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페퍼민트의 멘톨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식후에 페퍼민트 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녹차보다도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부족하기 쉬운 칼슘과 철분 보충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레몬을 넣은 탄산수입니다. 일반 탄산수에 레몬 슬라이스 몇 조각을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탄산수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전혀 없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운데 탄산수로 포만감을 채우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구연산 성분이 신장 결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산미가 식욕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어요. 65세 이후 입맛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무가당 두유입니다. 앞서 가당 두유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무가당 두유는 정말 좋은 음료예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유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무가당 두유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되죠. 이제 음료를 선택하고 마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음료를 고를 때는 예쁜 포장이나 광고 문구에 속지 마시고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특히 당분, 나트륨, 첨가물의 함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당분은 하루 2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하, 65세 이후에는 15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물 중심의 수분 보충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위험이 높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가당 저가공 음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공 과정이 많을수록 영양소는 파괴되고 첨가물은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우린 차나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고를 때도 성분이 단순한 것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보리차라면 보리와 물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과일차라면 과일과 물만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음료만 바꿔도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종혁 어르신은 매일 탄산음료를 2캔씩 드시던 분이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8.5로 높아서 당뇨 합병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탄산음료를 끊고 보리차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8까지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150에서 90이었던 것이 130에서 80으로 정상화되었어요. 어르신이 너무 신기하다면서 이제는 보리차가 탄산음료보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0세 김용석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믹스커피를 4잔씩 드시면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까지 드시고 계셨죠. 제가 믹스커피를 끊고 허브티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인생이 바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음료 하나만 바꿔도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료 4가지는 탄산음료, 카페인 과다 커피와 믹스커피, 가당 과일 주스와 시판 스무디, 가당 두유와 맛있는 우유류입니다. 이 음료들은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한 당뇨 위험, 고나트륨과 인산으로 인한 심장과 뼈 건강 악화, 과당으로 인한 지방간 유발, 과도한 당분과 첨가물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음료 4가지는 무가당 보리차, 허브티, 레몬 탄산수, 무가당 두유입니다. 이 음료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음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 중심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무가당 저가공 음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음료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음료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탄산음료를 보리차로 바꾼 것만으로 당화 혈색소가 30% 이상 떨어진 분, 믹스커피를 허브티로 바꾼 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분, 과일 주스를 끊고 지방간이 정상화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음료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음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료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 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